예, 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정 사상 처음으로 추진됐던 국무위원회에 대한 탄핵 심판 결국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헌재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 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이 재판관 9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 결정이 여야 모두의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야당에는 첫 번째로 국민의 아픔을 정쟁에 활용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다 아시겠지만 헌법 65조에 따라서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직무 집행에 있어서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때만 할 수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힘으로 그것을 밀어붙이면서 예. 행정안전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공백을 초래했다는 점, 그 점에선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는 야당이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의 판단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분명 야당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행안부 장관의 거친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한번 결정하면 야당도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점을 좀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예. 여당에 대한 함의점은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고위공무원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서 정치적인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어떤 결정을 계기로 여당과 정부는 더 큰 책무를 가지고 예. 사태 수습에 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이 이제 물론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진보적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들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민주당이 야당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떠나서 예. 사실은 제가 이번 결정 같은 경우는 좀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단된 결정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예.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저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먼저 어제 같은 경우도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유가족분들 중에는 이제 실신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먼저 유가족분들에게 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회 탄핵 심판 소추가 처음 있었던 일이다라고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있었죠. 왜냐하면 이런 재해가 또 어떻게 보면 인재에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장관이 스스로 먼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임안이 올라가기 전에 아니면 해임안이 올라갔을 때라도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참사 같은 경우는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도 탄핵 소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 또 국민들 또한 탄핵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사용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이었지만 좀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결과적으로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도 앞으로도 좋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국민 여러분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해시태그로 요새 각자 도생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많이 쓰시는데 그냥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된다. 저도 6살 아이가 있는 엄마지만 우리 아이도 내가 지켜야겠다. 어디 먼 곳에 보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아마 모든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 헌재의 기각 판결을 놓고 이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헌재 결정이 파면에 이르지 않지만 책임져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예,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의 말을 좀 들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정은혜 전 의원께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 장관이 이제 헌재에서 기각을 당했다고 해서 이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 도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다. 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헌재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저는 그 결정문에서 좀 주의 깊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유가족이 어떤 이러한 것을 좀 이겨내는 데 있어서 사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헌법에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그리고 국가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는 그 표현이었는데요. 예. 전 책임을 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쨌든 지금 남은 그런 기간에는 유가족의 그런 아픔에 공감하고 이런 유가족들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사태를 수습하는데도 저는 장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다 기회해 주시는 것이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이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여러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167일 동안 업무 공백이 있었다. 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제 기각이 나자마자 이제 수해 현장을 바로 찾기도 했고요. 자,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해 현장에 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먼저 저는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 헌재 결정이도 있었지만 저는 한 3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로 그 12구 참사를 예상했느냐 못했느냐라고 말했을 때 본인 스스로는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저는 그런 행사 있는 것 자체를 알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신문 기사만으로도 그날 할로윈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릴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할로윈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이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갈 거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보면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일선에서 일했던 경찰관들이나 소방공무원분들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장관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예상하고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장관의 반응이 어땠냐라는 겁니다. 국민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표현을 했는지라고 했을 때는 전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당시에는 내가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장관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그리고 그 책임으로 인한 사과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저는 정부 또 장관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보여지고요. 사실 이번에 결정이 저는 면죄부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 수해 현장에 가서도 미소를 보였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다시 업무에 복귀한 게 너무나 기쁜 것인지 오히려 본인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과하고 반성하고 미안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 저는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도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굳이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런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느냐.
여당에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대통령실의 메시지 내용 자체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가 그만큼 민주당과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고요. 또 그만큼 국정 공백을 초래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그러니까 행정을 수반하는 대통령실로서는 의견을 낼 필요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대로 저는 일관성,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며칠 전에 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그때 사법부의 판단에 대통령실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또 대통령실의 어떤 메시지가 나간 것을 보면 일관성의 문제이거든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때 기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대통령실이 한번 정했으면 좀 명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뭐 당이 총력을 다해서 이제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헌재에서 이제 전원 일치로 기각당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탄핵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이제 좀 의심하는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의 의석을 바탕으로 저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그 12구 참사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이런 노력들이 민주당에선 있을 것이고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잠깐을 속일 수는 있지만 사실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 이 진상들을 파악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밝혀드린다면은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의 제명 권고를 결정한 사유에는 이 김 의원의 불성실한 소명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 김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8,000페이지 중에 단지 5%에 불과한 400페이지만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자, 먼저 최민식 기자의 리포트를 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30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전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제출했다며 투명하게 모두 다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 내역은 전체 분량의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자문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전체 거래 내역은 8천여 쪽인데 제출한 건 400여 쪽에 불과했다며 자문위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개정 국회법에 따라서 일단 냈다고 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윤리자문위가 자신이 제출한 코인 거래 내역을 징계심사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가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여야는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법에 따라 신고한 코인 자료를 징계심사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야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일부도 같은 주장을 폈지만 윤리자문위는 유권 해석을 통해 신고 자료를 징계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TV조선은 김 의원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전체 거래 내역, 전체 분량을 보면 이 8천여 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에 제출한 거는 400여 쪽, 그러니까 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것 중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괘씸죄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사람이고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말 순간의 찰나의 실수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해명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본인께서 그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2-3번 정도 거래했다라고 이제 해명했던 것 같은데 자문위의 결과를 보니까 최소한 상임위에서 200번 이상의
어떤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 발표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본회의까지 포함되면 또 잡코인까지 포함되면 더 많은 횟수의 코인 거래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 김남국 의원의 어떤 불성실한 태도, 괘씸죄 이러한 것이 제명 권고까지 이른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보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사실 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서 말한 이제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 방금 이제 김영태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 부분은 좀 맞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게 뭐 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확실히 좀 알아야 할 것이, 저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가, 특히 그렇죠. 코인 거래에서 뭐 시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저는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만약에 그게 되었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법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뭐 그런 부분보다도 기존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제출이 좀 미미하다, 뭐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또 우리가 5월에 가상자산 신고를 가상자산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네.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뭐 시대전환 의원 이런 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그 신고 내역이 또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는 그럼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까요? 저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이분들 중에는 사실 뭐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업무 시간에 뭐 이용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또 논란이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업무 시간에 이용을 했고, 그러면 자료를 얼마만큼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저는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게 김남국 의원 어떤 개인에 의한 판단이기보다는 국회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에 있는 자리는 사실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업무에만 충실하라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해 주신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로서의 업무를 정말 성실하게 했는가라는 것은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정말 코인 거래를 했다면 지금 한 11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김남국 포함해서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자진 신고하신 분들이지 또 우리가 사실 조사를 했을 그렇죠. 때는 더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이게 사실 내년에 또 총선이 있고 하니 또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당 모두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하게 평가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그동안 이제 코인 거래를 자진 신고한 여야 의원 10명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포함하면 11명이 되는 거죠. 자, 이 명단이 언론에 알려진 것을 두고 자,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들이 그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법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좋은 뜻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코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윤리자문위에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조금 전에 이야기로는 아니 이렇게 좋은 뜻으로 신고한 의원들을 명단을 언론에 공개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이 국회법상에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문위가 혹시 그런 내용을 밖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저는 역풍 맞을 일을 자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 조금 전에 이제 윤재옥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씀 좀 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원내대표라는 위치가 이제 두 가지 역할이 충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대표,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어떤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어떤 신상에 대한 것을 피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또 국민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해서 잠수를 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법정이 아니에요. 여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국민들께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마치 법정에서 본인의 어떠한 의견을 피력할 시간을 갖고 증거를 갖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괘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도 이 부분이 정치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들을 볼 때는 김남국 의원이나 뭐 권영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 똑같거든요. 보면은 네. 그냥 업무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사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컸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도 했고, 그리고 여당에서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문제가 또 여당 할 것 없이 이제 또 11명이 또 이렇게 또 공개가 된 상황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작은 모래도 가라앉고 큰 돌도 가라앉는다고 뭐 100만 원을 했든 1억을 했든 뭐 10억을 했든 이게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특정 의원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이 어떤 것인지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그 코인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했다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약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다 같은 부분으로 보일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국회에서 여야가 좀 동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유출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유출을 물타기를 해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여당에서는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있으면 정말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한 또 어떤 소명을 할 거면 소명을 정말 철저하게 하고 이런 구조들이 조금 이런 문화들이 더 국회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